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네, 저는 김진희라고 하고 지니쌤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2017년도에 유니버시티 펜실베이니아에 입학해서 와튼 스쿨을 졸업했고요. 마케팅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전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NYU Stern School of Business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니쌤의 Genius English라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제 와튼 스쿨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데 그 전공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MBA 과정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와튼 스쿨에는 학부가 있고, MBA 과정이 있고, PhD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튼 스쿨이라고 하면은 보통 MBA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학부, 석사, 박사가 다 나뉘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경영대학교를 와튼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난이도 차이는 당연히 나고요. 석사, 박사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과목들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MBA와 학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듣는 과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전공들은 MBA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hD는 좀 예가 달라요. PhD는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실무적인 과목보다는 좀 연구 중심의 과목들을 많이 듣고요. PhD는 PhD 학생들만을 위한 과목들이 따로 디파트먼트마다 열리는 경우가 많고 PhD 학생만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사실 미국 대학교마다 다 다른데 한국 대학교는 딱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네. 와트는 그렇진 않아요. 와트는 메이저라고 부르지 않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그 분야의 과목 4개만 들으면 하나의 컨센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경영이라는 학문은 하나를 깊이 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두루두루 아우를 줄 아는 인재가 돼야 된다는 와튼의 어떤 교육 철학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다양한 경영학 분야의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4과목만 더 들으면 그 분야의 컨센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다양한 과목들을 일단 억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코어 커리큘럼을 들으면서 기본기는 확실히 다져지는 느낌이고요. 컨센트레이션을 4과목만 들으면 하나의 컨센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은 보통 2개 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력을 낼 때 듀얼 전공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아무래도 리크루팅을 하거나 취업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전공 과목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4과목만 들으면 컨센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는 뭐 리크루팅을 한다든지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조금 더 외부적인 활동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조금 이 전공 해보고 싶은데 좀 너무 어려워 보여서 좀 부담될 것 같은데 싶은 전공도 4과목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좀 해볼 수 있어서 뭐 내가 좀 수학이 좀 약하다 해도 좀 수학이나 데이터과학 기반으로 한 전공을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데이터과학 쪽에 좀 이렇게 경험이 없는데 해도 될까라고 싶었지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어떤 컨센트레이션의 과목을 4개만 더 들으면 됐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했고요. 또 전공에 비해서 적게 과목을 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교과목을 공부하는 시간 말고도 좀 리크루팅하거나 과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컨센트레이션의 장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한번 어려운 전공을 도전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듀얼 컨센트레이션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낼 때 내가 2가지 전공을 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MBA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 그 학부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참 많은데요. 제 생각엔 가장 interesting 했던 컨센트레이션을 얘기하자면 저는 Business Analytics라는 컨센트레이션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전공한 컨센트레이션이기도 하고요. Business Analytics는 데이터 과학을 접목한 컨센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여러 가지 분야의 데이터와
관련된 과목들을 접목해 놓은 그런 어떤 전공인데요. 이 다양한 과목들 중 하나를 들으면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과목은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Marketing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마케팅과 데이터 과학을 접목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패턴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고 시장 점유율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루는 과목이었어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등에도 요즘 데이터 과학은 다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경영학 과목과 데이터 과학 과목을 접목한 여러 과목들을 offer하는 전공이 Business Analytics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는 MBA 석사 과정 학생들과 같이 들었던 경우도 많았고요. 박사 학생들도 가끔 듣긴 했어요. 네. 사실 되게 많이 전공을 선택을 해요. 왜냐면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과학 뭐 이런 요즘 뜨는 그런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점은 이게 스템 과목으로 쳐지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조금 더 쉬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카운팅, 파이낸스처럼 전통적인 과목들도 당연히 있고요. 좀 더 재밌는 과목들 중 하나는 뭐 리걸 스터디즈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 혹은 사회에 공헌하는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말 그대로 회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회계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장부를 정리를 하고 재무제표 뭐 이런 읽는 법도 많이 배우고 하는 과목입니다. Behavioral Economics도 사실 인기가 많죠. 조금 이제 이코노믹스긴 하지만 좀 사람의 행동을 좀 더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이콜로지 기반으로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theory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Political Science 쪽은 사실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쪽으로 많이 가고요. Business Economics and Public Policy, 저희가 BEP 이라고도 부르는데 는 조금 더 이제 실무에 관련된 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Economics과 비즈니스와 Public Policy를 접목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보통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면은 미시경제, 마이크로 에코노믹스 많이 다루는데 BEP 같은 경우는 매크로 에코노믹스도 많이 다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뭐 퍼블릭 policy 쪽으로 가고 싶다, 띵크탱크 쪽에 일하고 싶다, 혹은 뭐 내가 비즈니스 스쿨 나왔지만 로스쿨 쪽으로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BEP이나 Legal Studies 정말 추천하는 과목들이에요. 네. 왓튼 하면은 뭔가 돈,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왓튼에서도 되게 뭔가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에서도 뭐 매니지먼트에 뭐 어떻게 다이버시티를 인클루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과목도 많이 들었고요. 뭐 이런 전공들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회사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다이버시티를 incorporate 할 수 있는지, 뭐 product development 쪽으로도 어떻게 하면 social impact를 낼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뭐 diverse한 audience에 어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걸 많이 배우는 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테크니컬한 스킬을 요구하는 회계사 이런 직업이 아닌 이상 뭐 다양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커리어로 가요. 뭐 이 전공을 한다고 해서 이 커리어는 안 되고 뭐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전통적인 과목들이 있고 마케팅, 뭐 어카운팅, 파이낸스, 스태티스틱스도 있어요. 또는 융합된 전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융합된 전공들은 융합해서 되게 좋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이 뭐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전공이들이기도 해서 보통은 전통적인 전공 하나랑 융합 전공 하나를 많이 듀얼 컨센트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뭐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이거 하나만 전공하는 학생은 거의 못 봤고요. 뭔가 전통적인 거 하나 그리고 조금 더 특색 있는 거 하나 해서 나의 색깔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많이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가 좀 되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스쿨에 전공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왓튼 스쿨 내에서는 두 개의 전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공 좋은 게 한 과목이 두 가지 전공에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 뭐 quantitative analysis and marketing 뭐 이런 과목을 들으면 마케팅 전공으로도 크레딧이 가고 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공으로도 크레딧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드바이저랑 잘 상의해서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두 개까지는 컨센트레이션 가능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학교에서 행정학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고 또 그 이외에도 리크루팅이나 이런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인터널 트랜스퍼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게 따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스쿨 안에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는 거는 쉽지만 다른 칼리지에 전공을 하고 싶다면 따로 원서를 다시 내서 다시 한번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듀얼 디그리를 하려면 두 개의 학교의 모든 코어 과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4년 졸업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는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칼리지에서 한 5년, 6년이라도 듀얼 디그리를 빼는 게 훨씬 나을까요? 아니면 석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석박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듀얼 디그리는 진짜 워크로드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교 전공이 그렇게 전공에 따라 딱 이 커리어가 정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전공을 하나 더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분야를 좀 세부적으로 파서 더 higher level degree를 얻는다면 뭐 페이체크가 올라간다든지 기회가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는 이상 듀얼 디그리가 막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듀얼 디그리까지 하는 학생들은 많진 않습니다. 네, 왓튼 스쿨 전공들에 대한 내용 1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편에서도 더 다양한 전공들에 대한 얘기와 함께 저희 꿀팁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I'll see you in the next episode. Bye!